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우리가 지난주에 네. 3만을 목표로 이제 열심히 그렇죠. 네. 시청자 배가 운동을 펼쳤는데 네.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3만을 훌쩍 넘었어요. 제작진이 하면 된다라고 붙여놨는데 저 앞만 봐도 어그로 하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인가요? 다음 TV 팟에 네. 이제 걸리면서 메인에 걸리면서 네. 굉장히 많은 분 3만 7천 분이 400, 보셨는데 네. 3만 7천 그래서 명. 유튜브 뭐 몇 회? 총 합쳐서 네. 5만을 넘겼어요. 네. 다음 TV 팟에는 네. 댓글이 47개 댓글 중 45개가 악플. 야, 네. 니네가 웬 듣보잡이 유느님을 까느냐 이러면서. 자, 내용을 안 보신 게 사실 뭐 비극인데요. 유느님을 깐 건 아니고 그렇죠. 그냥 이제 아니요, 또 내용을 봐도 화가 안 풀렸을지도 몰라요. 네. 유튜브 팟캐스트 다음 TV 팟에서 이렇게 네. 3만을 훌쩍 넘겨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꾸준히 봐오시던 분들이 많이 이제 주변 분들을 인도하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번 주 협찬 도서는 2013년부터 한겨레 신문에 1년간 연재됐던 안도현 시인의 산문을 모은 안도현의 발견입니다. 시를 절필하셨잖아요, 시인님께서. 그러고 나서 처음 쓰신 글인데 요게 이제 딱 신문에 한 요 정도 그렇죠. 크기로 이렇게 실리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칼럼을 모아놓은 겁니다. 보면 이렇게 딱 두 바닥 짤막짤막하니까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보시기에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 김선영 평론가님께서 이거 한 권 갖고 가셔야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지금 깔맞춤, 완전 그러니까요. 보호색. 딱 맞잖아요. 네. 네. 제가 협찬 도서 색깔을 네. 흰색과 파란색이 좋아. 와. 제작진한테 얘기 안 하고 네. 쓱 들고 가도 모를 것 같아.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중복돼서 책을 받아가신 분들 중에 지금 현재 3권까지 기록이 나왔거든요. 네, 100권을 채우시려면 더 열심히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잠깐 이거 못 쓸 것 같아. 뺏어야겠어요. 뭐야 뭔가요, 이거? 지금 뭔가요? 물에 들어갔어. 저 연주 괜찮았나요? 제가 이제, 한 유치원 이전에 제가 피아노를 잠깐 네. 배운 기억이 뭐 어렴풋이 납니다. 연주는 좋았는데 소울이 없었어요. 소울이 소울이 없었어. 안 느껴져서 네. 지금 저는 불합격 드릴게요. 과연 30여 년 전에 잠깐 네. 배우셨던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불합격 드릴게요. 네. 이번 주 저희가 다룰 주제는 일본에서 메가히트를 쳤던 네.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음악 만화 노다메 칸타빌레를 드라마화한 내일도 칸타빌레. 네. 일본 작품 원작인 드라마라고 또 이렇게 컨셉에 맞게 타코야키를 타코야키. 네. 지난주부터 이제 KBS에서 월화 드라마로 내일도 칸타빌레라는 작품이 시작이 됐는데요. 내일도 칸타빌레는 제가 원작을 보진 못했지만 네. 제목과 그 내용은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유명해요. 원작 제목은 뭐죠? 예, 노담의 칸타빌레. 원작은 노다메 칸타빌레라는 네. 만화고요. 네. 어둠의 경로로도 많이 보셨지만 네. 케이블 TV를 통해서 또 정식 방영된 적이 있었고 또 직접 극장판도 개봉이 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원작 만화 팬보다 일본 드라마로서 팬들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에요. 그렇습니다. 유튜브에도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노담의 칸타빌레. 그새 찾아보셨군요. 네,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 치어키라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음대생이 있습니다. 바이올린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하고 다룰 줄 아는 악기들도 많고 어렸을 때 유명 피아니스트인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지휘자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거의 어떠한 사고 때문에 어떤 트라우마를 가져서 일본을 떠날 수 없는 몸이 돼요. 비행기 공포증이 예, 있죠. 그렇죠. 내 인생 다 망했어. 어차피 지휘자도 못 될 건데 약간 체념하고 있다가 바로 옆집에 굉장히 이상한 후배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약간 여주인공이 되게 쓰레기장에서 살아요. 드라마에도 나오죠. 네, 드라마에 나오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집이라고 그 집은. 그렇죠. 쓰레기장으로 가득 차고 바퀴벌레가 우글우글한 하여튼 그런 집에서 삽니다. 예, 그렇죠. 크림스트는 1년 묵은 크림스트가 검은색으로 변해 있고 밥에서는 버섯이 피어나고 있고 그런 집인데 내 옆집에 이런 불결한 놈이 살다니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청소를 해주고 있고 사흘 동안 머리를 안 감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장 머리를 감겨주고 있고 약간 이런 하찮은 것과 얽히기 싫은데 이 자존심 센 캐릭터가 점점 마음의 문을 열고 얽히면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성장해 나가는 내용이었던 거죠. 클래식을 전혀
뭐 좋아하지 않다가 네. 이 만화와 네. 드라마를 보면서 클래식에 완전 빠져들게 됐다라는 그렇죠. 분들도 꽤 많아요. 네, 그 작가도 이 작품을 쓸 때는 클래식의 문외연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클래식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작품을 보면은 음악 만화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입문용으로 좋은 작품이고요. 제목부터 거의 흡사해요. 노담의 칸타빌레, 내일도 칸타빌레. 네. 예, 그 원래는 제작사에서 칸타빌레 로망스라는 제목으로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일본 쪽에 이제 원작자 그 니노미야 선생하고 제작사에서 여주인공 이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네, 요구를 그렇죠. 해서 이제 내일도 칸타빌레가 됐다고 합니다. 여주인공 이름이 설내일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원래는 오소리였다고 해요. 네, 소리도 칸타빌레. 네, 예. 참 이름에도 오소리. 워낙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아니 이 드라마가 얼마나 그 전에 이제 막 바람에 막 왔다 갔다 했냐면은 네. 캐스팅 때부터 벌써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뭐 누굴 캐스팅 한 해만 해가지고 막 네티즌들이 막 화를 내고 막 네. 항의하고. 드라마가 벌써 그 2006년도 작품인데요. 그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 된 작품이라서 계속해서 팬들이 늘어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한국판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에 굉장히 그 귀주가 주목이 됐었는데 제작사에서 먼저 남주인공으로 주원을 캐스팅을 주원. 했죠. 주원에 대한 반발은 없었나요? 아무래도 일본 드라마에서 치아키를 연기했던 그 배우 타마키 히로시의 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일명 치아키 센파이라는 고유 명사를 유행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이미지를 기대했던 팬들은 조금 뭐 약간 다르다 이런 평도 나왔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 의외로 잘 어울린다는 평가도 많았던 걸로. 주원은 일단 네. 합격점을 받았고요. 네티즌들 네. 사이에서. 비주얼적으로 뭐 네. 나무랄 네.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사실 이 드라마에 노다메라고 불리는 네. 노다메구미 네.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가 문제였죠. 우에노 주리라는 배우가 원작과 싱크율이 100%를 돌파를 하는 어떤 그런 연기를 거의 보여줬어요. 그 만화책에서 튀어나온 듯한 캐릭터인데 더 만화스럽게. 네, 만화 원작보다 더 만화 같다는 평가를 네. 받았죠. 원작 팬들이 우에노 주리에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는 그 신체 사이즈가 좀 다르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네. 주인공이 D컵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거는 뭐 남자 팬들이나 그랬겠죠. 네. 예, 아니요, 제 어쨌든- 주변에도 옆 팬들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아니, 넘어갈게요. 예, 네. 그래서 우에노즈리가 워낙 원작보다 더 사차원스러운 연기를 이제 그 굉장히 엉뚱하고 사랑스러운 노다메를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판에서 과연 그 이미지를 누가 어느 여배우가 연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심은경 씨 캐스팅이 나왔다가 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나를 캐스팅한 해 만에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네. 원작 팬들이 좀 지지를 했던 거는 뭐 심은경 씨나 뭐 이하나 씨. 이하나 씨 사실 예전에 메리대구 공방전에서 네, 그렇죠. 예. 만화 캐릭터 같은 연기를 굉장히 네. 잘했는데 네. 문제는 세월이 좀 흘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 메리데고 공방전이 나왔을 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다메 칸타빌레가 워낙 그 좀 오래된 드라마라서 그때부터 만약에 한국에서 드라마화 한다면 우에노즈리도 뭐 키가 굉장히 크고 이하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얘기가 늘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심은경이 새로운 그 강력 후보로 팬들이 지지를 하기 시작했죠. 갑자기 윤하로 확정이라는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네, 네. 먼저 나왔죠. 그러자 인터넷이 아주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 우에노 주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라라는 이야기가 막 난무하기 시작하면서 네. 기본적으로 뭐 김유나 씨가 네? 연기를 김유나 씨가 아니군요. 임윤아입니다. 김윤아 씨는 그 자우림에서 보컬하시는 아유, 분이고요. 성을 죄송합니다. 얘기하지 말 걸 이분이 음악 괜히 얘기해서. 담당이세요. 음악 전문 기자라면서요. 유나도 가수잖아요. 좀 애정을 가져봐줘. 어쨌든 이 성을 괜히 얘기해갖고 유나 씨가 네. 연기를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 뭐, 역에 이미지가 안 맞는다고 이제 그 팬들이 그렇죠. 막 해서 결국은 김유나 씨 이제 네. 소속사에서 우리 네. 안 하겠다라고 고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제작사는 좀 이게 한류 쪽을 많이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출을 위해서 고려한 포석이군요. 제작사가 좀 전에도 이렇게 한류 스타들을 캐스팅한 일본 만화 원작으로 뭐 내수 시장에서는 평이 안 좋았으나 해외 판권 수출로 이제 짭짤한 이득을 본 경험들이 좀 있어요. 문제는 한국에서 반발이 너무 심했던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심은경 씨가 오랫동안 좀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확정을 지었어요. 캐스팅이 확정이 됐을 때도 사람들이 심은경 버전의 노다메를 기다렸다라기보다는 우에노 주리와 비교를 할 어떤 그런 마음들이 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도 생각해보면 심은경 씨가 비교적 써니라든가 네. 이런 데서 약간 통통 튀는
배역을 잘 소화해내서 네. 심은경 씨 말고 또 다른 적격자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원작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네. 네일도 칸타빌레를 1회, 2회를 봤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유튜브에서 노담의 칸타빌레를 찾아서 봤어요. 네. 근데 이제 화면 일단 설정부터 네. 순서와 이게 네. 유럽에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네. 뭐 이제 치아키, 주원 이렇게 막 교정을 걸어가는데 누가 막 연주를 하는데 아, 쟤는 쓰레기, 얘는 엉터리 막 이런 모습들이 네. 다 굉장히 똑같더라고요. 다만 이 차이는 있더라고요. 일본 판에서는 네. 그 부채 교수님이 치아키를 빡 치면 만화처럼 탁 쓰러지는 장면이 그렇죠. 나오는데 주원은 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냥 거의 네. 약간 전극에 가까운 맞습니다. 그냥 앞으로 휙 던지면 그냥 맞고 막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고요. 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본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만화적인 상상력을 훨씬 더 통통 튀는 영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막 하트가 막 날아다니고 정말 그런 만화적인 그 요소들이 군데군데 막 삽입이 되는데요. 한국판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일본 원작의 그런 만화적인 색채를 굉장히 줄였단 말이에요. 심은경 씨 혼자서 네. 그 만화 원작에 거의 똑같은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혼자서 정말 네. 4차원 중에 그렇기 때문에 4차원. 더 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은경 씨의 연기가. 주원 씨도 그렇고 심은경 씨도 그렇고 캐릭터 해석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드라마 속의 주원은 계속 누군가한테 맹렬한 분노를 불태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반대로 심은경 씨는 그냥 24시간 미치광이 같은 거죠. 지금 약간 상태가. 그러니까 24시간. 그러니까 만화에서 네. 이렇게 임팩트를 주려고 했던 이 표현 같은 것들이 캐릭터의 전체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갖다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주원 씨도 그렇고 심은경 씨도 그렇고 연기 경력이 이런 거를 캐릭터 분석을 자기들이 요거밖에 못할 정도로 경력이 짧은 배우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설령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연출 단계에서 그런 걸 좀 걸렀어야 되지 않나. 일본 그 원작을 다 본 건 아닌데 네. 그때 잠깐 보면서 드는 생각은 평상시에는 조금 그냥 이렇게 좀 일반 사람처럼 하다가 네. 어느 장면에서 갑자기 정말 만화 캐릭터로 그렇죠. 변하잖아요. 네. 눈물을 찌클린다든지 네. 네일도 칸타빌레에서는 네. 계속 그냥 그렇죠. 어정쩡하게 만화 캐릭터처럼 계속 이렇게 하니까 네. 만화적이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우리는 약간 좀 만화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저는 보통을 뭐로 해석하냐면은 연출을 별 생각 없이 했습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거든요. 예전에 파라다이스 목장이었나요? 네. 거기서도 뭔가 만화적인 연출을 썼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되게 캐릭터가 부실하고 평면적이라거나 어떤 상황 묘사 같은 것들이 뭐 말도 안 된다거나 하는 거에 대한 변명으로 사용이 됐었거든요. 2회밖에 안 보고 이런 평을 좀 하기는 좀 그런데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들어요. 지금 뭐 촬영도 상당히 해놨을 테고 네. 캐릭터도 이미 잡은 상태에서 네. 그걸 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가들이 그 한국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일본 드라마에서는 이제 그 원작의 일부만을 지금 각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판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제 많은 양의 만화 원작을 가지고 이제 각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어떤 대립과 경쟁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성장해가는 이야기로 좀 방향을 잡았다고 해요. 네. 가면서 좀 일본 드라마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군요. 네. 근데 좀 불안한 게 아무래도 불안한 게 이 한국에서는 좀 달라질 거다라고 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네. 그 부분들이 한국 드라마의 어떤 전형적인 전매 특허인 삼각관계의 그러게. 구도를 네. 지금 그 떡밥을 제작진이 계속 뿌리고 있어요. 뭐 프란츠 폰 슈트레제만과의 어떤 뭐 삼각관계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이름을 한 번에 자연스럽게 발음을 잘하시네. 프란체. 예. 그 프란츠 본 슈트레제만. 예. 네, 이 인물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만화 원작에서는 그냥 단순한 그 뭐 독일 출신의 거장 지휘자로 등장을 하는데 이 주인공들이 다니는 음대에 이제 초빙이 된 뭐 지휘과로 온 교수인데요. 이 인물이 이제 일본판 드라마에서는 다케나카 나오토라고 굉장히 유명한 연기파 배우가 일본 배우가 머리만 노랗게 물들이고 나와서 그렇습니다. 독일인이라고 우기는 네. 거 아니야? 가발을 쓰고 근데 코에 보형물도 붙이긴 붙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충격과 공포에 시달렸죠. 네. 심지어는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거에는 실제
그 유러피안 계열 어떤 배우를 썼대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청년이 나이가 들고 나서 전형적인 일본인 얼굴을 한 다케나카 나오토로 늙는다라는 네. 게 참 충격과 공포였는데. 백윤식 씨는 기본적으로 이제 입양된 한국인인데 네. 입양된 걸로 설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너무 백윤식 씨 기존의 연기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간 게 아닌가 뭐 이런 비판도 있는 거죠. 타코야키 진짜 맛있는데 이 안에 문어가 아주 실해 아주. 네, 맛있습니다. 네, 저 추천하신 선영님께서는 왜 안 드세요? 맛있어요. 이걸 먹으면 얘기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거 먹방을 또 원할 수도 있어요 시청자들. 선영님의.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먹방을 네, 나가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저는 멘트는 다 편집되고 먹는 것만 나가더라고요. 되게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 먹는 것보다 이 선영님이 먹는 걸 보여줘야지 더 진짜 인기가 오르고 그 시청자도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우리 이거 아프리카에도 좀 이렇게 올려주면 안 돼요? 별풍밖에? 오케스트라 소재 드라마 하니까 예전에 베토벤 바이러스도 생각나요. 그렇죠. 예, 사실 그 부분에서 좀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에겐 이미 충분히 이렇게 노다메 칸타빌레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한국식으로 재창작이나 이렇게 변형이 된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좋은 오리지널 작품이 있었는데 왜 굳이 이 드라마의 뭐 또 하나의 정체성이 이제 음악 드라마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요, 이 주원 씨 피아노 연기가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것보다 못해. 제가 나. 정말 아, 이거 그대로 나가도 아니요. 되나요? 전 동의하는데요. 이거 전 동의하는데 제가 했으면 주원 씨보다 못했겠죠. 네, 전 동의합니다. 소울이 없어, 소울이. 내가 주원보다 잘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는 서동민 기자님이신 네. 겁니다. 그 사실 유아인 씨 피아노 치는 연기는 굉장히 네. 좋았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자연스럽고. 네. 실제로 이제 그 연주를 할 곡들을 직접 연주를 하기도 했고 네. 네. 대역이 연주를 해준 부분들도 있지만은 자기가 전신이 나와야 되는 부분에서는 실제로 다 본인이 연주를 했다고 하죠. 네. 그렇죠. 서토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남녀 주인공이 같이 그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같이 연주를 하게 되면서 전형적이진 않지만 얼마나 그 안에 독특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네. 그 원작에서는 그 피아노를 연주하는 장면에서 치아키가 노다메를 바라보는 시점이 이제 내레이션으로 그러니까 노다메가 얼마나 천재적이고 독특한 캐릭터인지가 설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이 노다메라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구나라고 금방 이렇게 몰입하고 동일시하게끔 그렇게 장치를 뭐 이렇게 미리 깔아두는데 한국판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이 잠깐 끝나고 나중에 뒤집혀요. 설레일이 주원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그 멋진 왕자님을 바라보는 듯한 설레일의 시점으로 갑자기 남주인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한국 트렌디 드라마에서 그냥 남주인공을 좀 판타지화하는 거기다 이제 주원이 넌 나하고 사랑에 빠진 거야 라고 이제 영상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그 뽀샤시 처리 빡 때린 화면으로 바이올린 연기를 할 때 그게 그렇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고경표 씨가 맡은 역할 유일락이라는 캐릭터도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뭐 중간에 이제 주원 씨가 맡은 차유진 캐릭터도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는데 둘 다 보면서 이렇게 물론 뒷모습은 대역이 하니까 좀 비슷한데 앞부분은 정말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허리케인 블루가이드 이거보단 잘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클래식을 주제로 다룬 드라마인데 엔딩곡이 저는 그 전형적인 한국 드라마의 가요풍 엔딩곡이라는 것도 좀 그러게. 클래식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는 건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저는 OST는 또 다른 돈벌이의 어떤 수단이어서 네, 그 논리로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작품과는 무관하게 네, 어떤 노래를 만들어서 끼워 넣고 네, 그걸 또 팔아야 되거든요. 특히 외국에 수출할 때도.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상한 OST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한국판 드라마에서 또 네. 보여지는 네. 특이한 설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집이 굉장히 크고 화려해요. 그걸 또 예. 얘기를 안 할 수가 음대생들이 없죠. 그런 네. 집에 살 수가 없어요. 원작자가 심지어 트위터에다가 네. 적었다고 해요. 와, 네. 노담의 집 참 크다라고. 원작자가 또 그걸 보고 네. 또 얘기를 했군요. 방이 넓다 이런 식으로 경악하듯이 올렸어요.
근데 실제로 그 노담의 그 원작을 보면은 그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집인데 정말 방도 좁은데 거기에 네. 쓰레기 가득 차고 그렇죠. 피아노 한 대 딱 있고 이런 네. 방인데 한국판 그 설레일의 집은 초반에 뭐 잠깐 쓰레기가 나오긴 하지만 주원이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해준 다음에는 굉장히 깨끗하고 심지어 복층이에요. 설레일도 그렇고 네. 이 주원, 주원 집도 그렇고. 주원 차유진의 집도 예. 와. 이게 완전 럭셔리 오피스텔. 보통 그 정도면은 대충 3천에 65 정도 할 거거든요. 아 진짜로. 이게 정확해. 65보다 클 것 같아요. 최소 80 정도 되지 않을까. 한 3천에 한 100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런 방이 왜 중요하냐면 이 노담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자기 세계가 굉장히 강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이렇게 딱 틀어박혀 있다가 치아키를 만날 때만 그게 확 이렇게 드러나는 캐릭터거든요. 그 피아노를 칠 때도 그렇게 자기만의 피아노에 이렇게 몰입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노담이가 살고 있는 그 비좁은 방 안에 캐릭터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거를 PPL을 위해서 버린 거죠. 야, 이 PPL 하니까요. 네. 이제 또 아, 얘기 안 할 예. 수가 없네. 저는 차유진이 뭔가 전쟁 공포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공포증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네네네네. 이건 전시에 먹을 심리학을 쌓아놓은 거야. 네. 아니 찬장을 열었는데 찬장이 몇 층짜리로 무슨 참치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참치가 엄청나게 쌓여있더니 그걸 네. 막 저 볶음밥에 이거 한 통을 푹 넣는데 그렇게 많이 넣고 네. 해요. 역시 네. 아니나 다를까 저 끝나고 이렇게 딱 협찬 이게 나오는데 네. 그 나오더라고 참치회사 이름이. 그런 PPL 같은 거를 위해서 원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훼손을 시킨 거잖아요. 저기도 있잖아요.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아버지. 일본 원작에서는 그렇죠. 중국집을 예, 그렇죠. 수박한 중국집을 네. 하는데 일본 원작에서는 그게 재미거든요. 이게 되게 허물어져가는 뭐 중화 요리 우라켄이라는 집인데 그런 집에 가서 치아키가 뭐 저기 BLT 샌드위치하고 아메리카노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아버지가 만들어줘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런 걸 한단 말이야라는 게 사실 그 개그 포인트이기도 하고 어떤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기도 한데 네. 여기서는 굉장히 되게 럭셔리한 그 레스토랑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메뉴 이름을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목살 스테이크와 한라봉 뭐 에이드 막 이만한 거 하고 네. 물론 제작비를 이렇게 건지기 위해서 PPL을 하는 건 좋은데 좀 원작이 가지고 있던 어떤 중요한 요소 같은 것들이 계속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집도 넓어. 근데 그 넓은 집에 참치는 가득 쌓여 있어. 돈벌이 하려고 엔딩곡은 또 가요풍의 네. 전적인 드라마 OST야. 네. 네. 참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 이게 얘기하다 답이 안 보니까 나오네. 어떻게 완전히 이게 이제 첫 수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요. 지금 내일도 칸타빌레 네. 구제 불능됐고 아니 그리고 캐스팅도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치아키가 원래 사귀던 여자친구였던 그 사이코라는 그 여자 캐릭터가 있어요. 성악을 전공하는 캐릭터인데 이거를 한국판에서는 그 2012년도 미스 코리아 김유미 씨가. 김유미 씨, 예, 최도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성악을 전공 중이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캐릭터가 평소 말할 때 발성이 되게 누가 봐도 안트이 목이에요. 그 목으로 카르멘을 오디션을 보겠다고 말이 돼? 그러니까 캐스팅 단계에서도 음악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시청자에게 설득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제작진들은. 이게 그래도 그 일본 원작을 네. 안 보신 분들 중에는 나름 또 재밌어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워낙 일단은 소재 자체가. 그렇죠. 소재 자체가 좀 신선하잖아요. 그 캠퍼스 물도 굉장히 오랜만인 거고 거기 이제 좀 독특한 캐릭터들이 나와서 뭐 음악을 특히 소재로 한 거니까 그 원작을 정말 지우고 보는 분들이라면 원작 팬들이 왜 그렇게 이 드라마에 문제가 있다고 성토를 하는지 사실 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전에 했던 드라마 연애의 발견이 한 8% 정도 시청률로 굉장히 좋게 선방을 하고 끝났어요. 그거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고 있는데 1, 2회는 요 시청률이 이제 안 까먹고 잘 갖고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 건데 저는 이제 그 네일도 칸타빌레가 이제 이런 난점을 어떻게 극복해 갔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들의 답 중에 하나는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로 나오는 다른 캐릭터들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령 여기에서 이제 주원과 심은경이 이제 주인공을 연기하지만 고경표 락커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치아키의 연주에 반해서 클래식 외길 인생을 가겠다고 다시 이제 마음을 고쳐먹은 그 캐릭터로 고경표가 나오는데요. 고경표가 여기에서 또 뭐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또 박보검이라고 우리가 저희 그 명량에서도 나왔었어요.
나중에 그 최민식 씨랑 같이 배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소년 병사 역할로 나왔었는데요. 그 친구가 첼리스트로 이제 아마 그 신문경 주원과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될 중요한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아, 그거는 원작에 없는 캐릭터 아닌가요? 원작에도 있긴 있는데요. 있긴 좀 있어요? 한국적으로 변형이 된 거죠. 또 마침 또 실제 음악을 하는 분을 또 그 배우로 캐스팅을 해서 주요 배역을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궁현 남궁현 씨와 남궁현 씨와 네. 아, 남궁현 씨. 남궁현 씨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데 어색해 연기가. 그렇죠. 되게 어색해요. 원래 그분이 맡은 캐릭터 자체도 되게 어색한 캐릭터인데요. 그 실제 배우의 어색함과 만나서 상당히 그러네. 어색함이 배가 되고 아, 있습니다. 남궁현 씨. 또 반면에 좀 악독한 네. 그 교수로 나오는 분은 그분은 실제 성악가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진짜 목소리가 탁 트인. 네. 예. 이병준 씨 같은 경우는 계속 비슷한 톤의 악역 역할만 계속 맡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캐스팅 단계에서. 좀 다양한 모습을 보고 싶긴 한데. 근데 이번에도 외모 같은 것들은 굉장히 원작하고 비슷하게 묘사가 됐어요. 그래서 좀 보면서 원작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구나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불만인 캐릭터가 있어요. 그 백윤식 씨가 연기하는 슈트레제만 네. 그 캐릭터가 상당히 그 만화에서도 그렇고 좀 호색한 변태예요. 그 여자를 굉장히 밝히는 뭐 지휘자로서의 실력과는 별개로 여자를 밝히는 변태인데 그 일본의 어떤 그 만화적인 색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뭐 불편해서 한국판에서는 덜었다면 도대체 그 설정을 왜 그대로 갖고 왔는지는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약간 여자들한테 자꾸 작업 걸고 그렇죠. 오자마자 물 좋은 데를 찾는다는 둥.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한국적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순화시키거나 거세를 했는데 왜 굳이 그 호색한 그 설정은 그럼 그거는 한국적인 정서에 굉장히 맞다고 제작진이 판단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뭔가 하여튼 이 제작진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를 네. 어떻게 이제 일본판과는 달리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인지 내지는 뭐 갈피를 못 잡고 이도저도 아닌 뭐 이랬다 저랬다 자꾸 왔다 갔다 간 보는 도중이 아닌가. 사실 모든 비난을 지금 신문경 씨 혼자서 거의 독박쓰다시피 하고 있는. 마음고생 엄청 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주인공이기 야, 때문에. 참그 연기 잘한 배우가. 근데 진짜 이 배우가 말을 하는 거 보면 저는 진짜 당장 시급하게 먼저 고쳐줬으면 하는 것이 원작에서 치아키 센파이라는 드라마, 일본판 드라마에서 네. 그게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설레일은 계속 오라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대체할 만한 뭘 찾다 네. 보니까 오라방이라고 억지로 막 뭔가 만들어내니까. 제주방언. 그렇죠. 근데 사실 요새 그 나이 때 그 제주도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 평상시에 오빠 말고 오라방이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오라방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이 작품의 모든 문제점이 저는 압축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한국식으로 변주는 해야겠고 네. 뭔가 순수하고 독특한 캐릭터라는 걸 강조를 해야겠으니까 이렇게 때려 넣었는데 한국에서 선배란 이야기 안 쓰냐고요. 한국에서도 선배라는 호칭 쓰잖아요. 그리고 그 선배라는 호칭을 그 원작에서 노다메가 꼬박꼬박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에노즈리가 또 특히 연기한 노다메 같은 경우는 존댓말을 꼬박꼬박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본인이 굉장히 엉뚱하고 아이 같은 물불 안 가리는 캐릭터지만 적어도 자신이 음악적으로 존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예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캐릭터예요. 근데 한국판에서는 그것이 이제 오라방이라는 굉장히 유아적인 호칭으로 바뀜으로써 어떤 설레일의 굉장히 어떤 그 유아적인 속성, 미숙한 속성이 훨씬 더 강조가 돼버리는 거죠. 저는 또 이런 바람도 있어요. 그 음악을 좀 더 네. 좀 전문적이고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음악을 연주하고 네. 지휘하는 그런 심리 같은 것도 좀 잘 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냥 단순히 소품, 뭐 그냥 이제 매개체로만 그치지 않고 그렇죠. 음악이 또 다른 주인공이 되도록 이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많은 이들이 뭐 OST도에도 빠져들고 클래식에도 입문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지금 청춘 드라마가 실종된 상태거든요. 청춘들이 주인공으로 나와도 그냥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트렌디 드라마로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그 노다메 칸타빌레가 비록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그 원작이 가진 어떤 청춘 드라마로서의 색채만 좀 잘 살려낸다면 네일도 칸타빌레는 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참 제가 원래 드라마를 보다 중간에 잘 안 꺼요.
직업이니까. 근데 이 방송 준비하려고 보다가 되게 중간에 한 2-3번 정도 끄고 바깥바람 쐬고 들어오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마무리를 지어서 뭐 이게 아직까지 2회밖에 방영이 안 된 거니까요.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70분이 언제 다 이렇게 흘러갔지? 라고 이렇게 할 만한 드라마로 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예. 진짜 자네가 더 싫어요? 내일도 칸타빌레가 더 싫어요? 와, 되게 와. 심각하게 고민하네. 그 정도야? 자, 오늘 제 엔딩곡 굉장히 부담되시겠어요. 자신있게 준비했어요. 아, 그래요? 네. 난 자신있게 준비했다가 불안해. 고심고심해서 아니, 이게 맞을 부담스러워야 할 상황에서는 네.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네. 선곡을 하는 것인지. 막 고민해서 이게 맞나 싶으면서 선곡해 오신 네. 건 괜찮은데 싶은데 자신감 있게 갖고 오시면 늘 불안해. 네. 자,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엔딩곡은 영국 브리팝 밴드죠. 이제 버브의 네. 비러스윗 심포니입니다. 아, 네. 이 심포니, 교향악. 네. 네? 좋습니다. 이거예요. 네. 이건 그냥 원곡의 완성도에 그냥 묻어가는 선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의 해석이 없이 어. 이거 뭐 복붙하고 뭐가 틀려요. 아니 심지어 고른 이유가 그냥 심포니라서 고른 거야.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그 노래 좋으니까. 뭐 그러면 보헤미안 랩소디도 있고 사실 뭐 러버스 콘체르토도 있고. 이게 끝은 아니고요. 제가 예. 자신 있다고 한 건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아, 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 곡에 대한 재밌다기보다는 굉장히 웃픈 그런 그 뒷얘기가 있습니다. 아, 이게 원래 이제 롤링스톤스의 어떤 그 The Last Time이라는 로큰롤 곡이 있어요. 근데 이 로큰롤 곡이 아니라 이걸 또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한 게 있거든요. 그 편곡한 거를 샘플링을 해서 만든 게 이제 비러스윗 심포니인데 그래서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게 계속 돼요. 이 현악으로.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곡인데 이게 그래서 이 곡이 엄청나게 히트를 했죠. 뭐 영국뿐 아니라 미국 빌보드 차트까지 휩쓸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샘플링을 할 때 이 곡에 어떤 저작권을 갖고 있는 네. 이제 롤링스톤스의 매니저가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전에 다 이제 얘기를 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곡이 너무 히트하니까 이 롤링스톤스 매니저가 네. 소송을 건 거예요. 니네 요 잠깐 샘플링 요 정도만 쓰기로 했는데 너무 많이 썼다. 이 거의 전국에 다 쓴 거 아니냐. 표절 소송을 냈고 결국은 이 버브가 패소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니저의 주장을 인정을 한 거죠. 저작권료가 거의 다 일단 롤링스톤스 이 와. 음반으로 번 수익이 거의 다 글로 가고 버브의 이 리더는 너무 화가 나갖고 밴드를 해체했어요. 정말 해체하고 물론 나중에 재결성을 합니다만 그건 한창 시간이 흐른 뒤에 재결성을 해서 이 전성기 다 지나가고 사실 버브가 거의 라디오 헤드랑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의 어떤 브리팝 밴드였는데 그 이후에 거의 사라졌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이 표절과 어떤 원자를 갖고 와서 이걸 어떻게 새롭게 승화할 것이냐 그리고 그걸 그냥 단순히 그냥 갖다 베끼고 표절로 판명되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버브는 굉장히 이걸 잘한 사례라고 보거든요. 네. 판결은 이상하게 받아갖고 이제 억울하게 됐지만 네. 잘 했는데 망한 사례를 갖고 오신 거예요. 잘했는데 많이 낙살인데 아, 어쨌든 네. 좋았습니다. 예, 이렇게 야심찬 연결하는 선곡. 거는. 네. 야심찬 선곡이었네요. 네 비러스윗 그 네. 달콤 씁쓸한 이런 삶을 느끼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나 하자면은 우리 잉여사롱이 두 번째 공개 방송을 합니다. 드디어 저번에 맥주 사롱에 이어서 국카스텐을 게스트로 예, 국카스텐 쪽에서 네, 먼저 어떤 저희의 어떤 국카스텐이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컴백을 하면서 첫 방송을 우리 잉여사롱과 하고 싶다. 그리고 강력하게 예. 희망을 해와서 저희의 가치를 인정한 거죠. 네, 우리가 예. 기꺼이 그럼 받아들여 주겠다. 그래서 성사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쪽에서 굉장히 러브콜을 보냈는데 우리가 시간을 조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취소되겠죠, 행사가. 네. 11월 8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5시에 그 한남동 한강진역 부근에 블루스퀘어라는 극장 안에 네모 스튜디오라는 굉장히 멋진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국카스텐과 함께 얘기를 하고
국카스텐이 또 간단한 그 어쿠스틱 라이브도 선사한다고 해요. 예, 여러분 네. 이게 흔히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 150명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냥 저 메일로 신청을 주시면은 특별히 뭐 어마어마한 사연이 있지 않더라도 다 이제 웬만하면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국카스텐 때문에 150통은 넘게 오지 않을까요? 그러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띠리리리 띠리리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국카스텐 이거 보고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